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해진 전차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최전방에 이 전차군단 하면은 양대 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현대차인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 참 많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가전이 지금 해외에서 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플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쳤고, 이러면 삼성전자도 야, 이거, 넋놓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시장 보고서라든지 이런 예측이 예전에는 150만에서 200만 원까지 목표가도 나왔었고요. 이제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갤럭시 이제 시리즈부터 해서 이제 이번에 중국 쪽에서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너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인 성장을 봤을 때는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건 맞는데 이제는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다소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주력 상품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그러한 이제 매출 비중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애플 역량이 고스란히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물론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알려지고 있고 해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원래 기존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또 어떠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아주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삼성 쪽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꾸준히 해왔죠. 이 반도체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돌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와 함께 또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최근에 또 삼성 SDI는 어떤 LG화학과 경쟁사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또 다른 박차를 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컸었고요. 그런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다음으로 아니면 스마트폰 전에서부터 이제 나왔었던 부분들이 바이오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전장사업,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는데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자 이제 이틀 전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한 부분 우려로 상당히 좀 급락세를 연출됐는데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LG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만년 2위인 LG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이 LG그룹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LG화학도 있고 LG이노텍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장 사업을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그 LG전자를 좀 따라잡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제 왜냐하면 신성장 동력이 아닌 기존에 꾸준하게 해왔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업종군들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실적과 기대감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지만이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임상 실험만 갖고는 이제는 시장에서는 딱 내놨을 때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장 사업이라든지 바이오 사업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한번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 가지고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길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흐름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과 전장 사업에 대한 얘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한국전력에게 시총 2위 자리를 지금 내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 이렇게 가다가는 좀 앞으로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글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현대 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로 수혜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극대화가 돼야지만이 이러한 달러 강세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총 자리가 이제 한국전력으로 2위가 올라서고 현대차가 3위로 이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현대차에 그동안 몰렸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또 한국전력으로 많이 몰린 상황이고, 다소 이제 관심이 좀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보통 4분기에서부터 1분기,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이제 뭐 시장 기대감보다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해까지는 좀 나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박스권에 좀 크게 갇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인도라든지 전체적인 다른 지역에 상당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삼성전자와 같이 뭔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이제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든지 아니면은 중국과 일본과 견조했을 때 더 좋은 기술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환율의 수혜라던가 이제 신차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실종된 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 최근에는 뭐 스마트카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여기서 어떤 성과 혹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이 패턴이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물론 지금 가시화가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는 보이곤 있지만은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 했을 때는 거의 한 2, 3년 정도 후를 좀 더 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는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좀 탄탄히 갖춘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실적도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차주의 어떤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들 사실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뭐 IT 테크주라던가 바이오 종목들, 뭐 인터넷 기업들한테 많이 밀린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또다시 어떤 전성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를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텐데 주도주 역할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의 역할이라던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우선은 시장을 지키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대형주들이 움직여줘야지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보다 보수적인 관점이 당분간은 큰 박스권을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 전환 시점이 어제 단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오늘도 이어지느냐, 아니 앞으로도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보면은 화학이라든지 건설, 전기가스 쪽으로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제 유가 관련 쪽으로 해서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 쪽이라든지 약간 좀 변동성이라든지 금방금방 대응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들어왔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오늘, 어제 하루 이제, 반짝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오늘 글로벌 증시도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지켜보자. 연속성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전차주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소 보수적인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